오늘은 어떤 피플들이냐? 인요한 의원입니다. 인요한 의원이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입니다. 진영 논리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정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었죠. 갑작스러운 소식. 인요한 의원이 저 이제 그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좀 떨리는데 양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요한입니다. 오늘 저희 거치의 대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나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의원직을 그만둔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계엄, 내란, 탄핵 그리고 특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이재명 때문이고 다 윤석열 때문이고 다 김건희 때문이고 심지어는 다 한동훈 때문이고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날 처음으로 나도 잘못했네. 우리가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작 국민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 1년 만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역시 살아있는 양심이구나. 인요한 선생님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인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거. 이것이 결국 인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존경받아서 국회의원까지 가게 된 배경이었는데 어쨌든 남 탓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이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탓만 하지 말고 본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왜 지난 계엄과 내란과 탄핵을 막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해 봐야 될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박수 칠 만한 일이다. 그만큼 높게 평가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의원직 사퇴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네, 상당한 이 본인의 어떤 솔선수범적인 희생적인 결단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윤 이해한다던 인요한 의원직 돌연 사퇴, 친윤계 각자 도생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인요한 의원이 그동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측근 가까운 관계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 관련한 발언들도 있었죠. 저희 그 발언 준비됐을까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불도저짓 전두환보다 더한 정치를 봤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가슴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해를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민주당이 전두환 당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스타일은 독재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대통령께서 그걸 좀 견뎠어야 되는데 못 견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최수영 위원님, 각자 도생 차원 아니냐라는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전 그 분석이 타당하다고 봐요. 냉정하게 봐야죠.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구심력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12.3 계엄 6주년 맞아서 당내 원내대표 사과했죠. 당대표는 대외 공격하죠. 두 갈래죠. 당의 41명 공식 사과했죠. 또 절반은 공식 사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심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지도부의 리더십이 지금 약간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인요한 의원이 지금 갔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인도주의적 의사에 본업이 충실했던 분이었으니까 저렇게 네.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요한 의원이 만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맥락상 연결상 다 이해를 하는데 그때 참석하지 않았고 물론 다른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좀 봤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우호적이었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그 진영 논리 얘기하면서 나가시는 이 모습이 저는 결국 이제 정치 근육이 없었던 전문 인력이 이제 그 정치권에 진입했을 때 보여주는 어떤 면탈의 형해화 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찌됐건 인요한 의원은 그 의사인 본업인 자리에서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가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국민의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지금 말하자면 형해화되거나 네. 혹은 지금 무력화되는 상황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아마 연말을 전후해서 네. 좀 특단의 조치를 좀 꺼내놓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근 장동혁 대표가 네. 릴레이로 지금 원내 의원들을 네. 그룹핑해서 계속 만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을 다 들었을 때 그들의 그 의원들의 그 여러 가지 고언을 다 들었을 때 네.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연말을 전후해서 본인이 뭔가 정말 이 당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네. 특단의 조처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 시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그 상황을 저는 인요한 의원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다 의견을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도 특단의 조치가 있긴 있었죠.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네. 국힘 악법 저지 천막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럼 이게 최 의원님, 네. 천막 당사가 나왔고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그럼 이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라고 한 거는 오히려 약간 중도 쪽으로 가는 특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중도로 가는 특단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결집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봐요. 네. 지금 사실 중도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이제 그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이른바 저는 개혁이라고 봅니다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지금 논란이 있고 조국 혁신안도 반대하고 대통령실도 위헌 요소 제거하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 소재를 잡은 거죠. 통일교 게이트 터졌죠. 지금 원내에서 할 일이 없죠. 필버 해봤자 그 국회의장이 마이크까지 끄죠. 이런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데는 장외밖에 없어요. 근데 국회 안에 천막 당사를 놨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 주말 장외 집회가 아니라는 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내에서 마지막 결집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턴을 하겠다는 신호로 보고 이게 저는 결집의 시간의 빌드업의 마지막 단계다. 그렇게 보고 당의 의견에 총의를 모으고 있는 투트랙으로 가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약간 좀 무력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결집을 위해서 좀 강강강 행보를 보이는 건데 이게 변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또 주셨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요한 의원은 이제 떠났죠. 그럼 떠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이 사람이 채웁니다. 누군지 같이 볼까요?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이죠. 지금 현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대법대, 이 경북대 로스쿨 그리고 중학교 때 의료사고로 이 장애를 얻게 됐고요. 세종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의원으로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의원이 있을 때 혁신위원을 했었죠. 그리고 조직강화특위위원 그리고 휠체어 타는 변호사라는 이 쇼츠 보신 분들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바로 그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휠체어를 타는 변호사가 대법원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입구에는 완만한 경사로가 존재하고 있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팔 운동은 서비스로 따라오는 거겠죠? 하체 운동은 PT 선생님과 함께 하고 개인 운동할 때는 상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에서 운동기구로 옮겨 앉는 것도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쉽지 않았어요.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니 지금은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옮겨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본인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히려 그걸 쇼츠로 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쇼츠와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올렸었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사실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하반신마비 25년차 내가 이룬 것들, 난 무엇을 이뤘는지 담담하게 이걸 얘기하는 이런 영상이 조회수 137만 회를 찍었고요. 그리고 뭐 휠체어 혼자 차 타면서 휠체어 혼자 타는 법 이게 조회수 56만 회까지 찍었습니다. 아, 내가 본 영상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박정환 교수님 지금 이소희 의원이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의정 활동 죄송합니다. 의정 활동을 더 세심한 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가끔씩 그 장애인분들이 시위를 하시죠. 그것 때문에 뭐 서울 시민들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고 같이 사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소희 의원이 저렇게 쇼츠를 통해서 137만이라고 하는 그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감대를 만들면서 관련된 예산과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같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갖다가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국민의힘 내부에도 사실 뭐 김혜지 의원이 그동안의 불편한 몸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서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그런 그 활동을 남겼었거든요. 저는 이소희 의원이 물론 뭐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 호불호를 떠나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그런 그 아픔 그리고 본인이 극복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쉽게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같이 그 아픔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잘 승화시키는 활동을 남은 기간 활동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말 소중한 미랄로서 또 활동을 해주시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